천안에 계신 문순옥 팀장님이신데 저한테 방문의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공개하고 얘기하겠다고 그랬는데, 안녕하세요. 먼저 정말 감사합니다. 천안 한마음센터에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39살 문순옥 팀장입니다. 청량리 에이스센터 강의 약 55편을 순서대로 다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저는 전문 강사도 아니고 실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순서로 교육을 진행해 드려야 할까요? 꼼꼼하게 5번이고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지 이분이 도움이 될까? 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네트워크의 5가지의 개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가 측정하는 법에 대해서, 자가 측정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그냥 자발적 의욕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자가 측정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안내 말씀 하나 재밌게 좀 하나 할게요. 천안에 계신 그 문순옥 사장님이랑 팀장님이신데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어요. 요 강의를 해야 되는 시점에 지금 전화가 오셔서 그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공개하고 얘기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전에 좀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굉장히 바쁜 사람으로 알고 계세요. 저 바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문의 문자 보내시고 제가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드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제 시간 뺏을까봐 굉장히 미안해 하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옛날에 한번 그 자세 결단 부분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배드민턴을 갖다가 52살 나이에, 지금으로 딱 10년 전에 그거를 목손목발, 저 운동 진짜 못하는 사람인데 그 우연찮게 해갖고 운동 하나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거 열심히 했는데 한 3개월 레슨 받다가 슬슬 짜증이 나요. 그래서 재밌게 게임을 쳐야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인식을 그렇게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뭐 내가 선수 될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지금 이 나이에 그래갖고 했던 게 자세만 가지고 스텝도 못 맞추고 해서 남들한테 피해주고,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리고 저랑 자꾸만 사고 위험이 나고, 저는 제대로 스트로크를 할 줄을 모르고 그냥 어깨에 힘주고 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여기 나가 여기 아파. 그래서 엘보 되고 여기 또 스파이크 잘못 때리고 착지를 잘못해갖고 왼쪽 퇴행성 관련까지 와가지고 전 돈 몇백만 원 깨지면서,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재미 6년 동안 치면서 재미 붙이고 했는데 결국에는 다리 다치고 여기 다쳐갖고 돈 주고 내고 결국에는 운동을 못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재미를 붙인 유일한 운동이었는데 그거를 그냥 저는 못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예화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좀 잠시 했는데, 그때 그 김용화 팀장님이 얘기할 때도 어깨에 힘 들어가면은 그때서부터 망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어깨에 힘 들어가서 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배드민턴 할 때 푸시, 주로 키가 크니까 앞에서 전위에서 푸시하면은 확률이 높았는데 그때 저 어깨 많이 썼거든요. 힘 무지 많이 주고 스파이크 할 때는 더 많이 주고 해갖고 결국엔 어깨 엘보는 완전히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깨에 힘 주면은 맛이 가죠. 그래서 이영균 총장님께서도 전번에 그런 부분을 이제 경계에 삼아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 진정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서 누구 유인행위하고 이런 거 이 강의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순간 그 이후로도 없을 겁니다. 전 제 힘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다시 말씀드리고요. 저 지금 어깨에 힘 들어가요. 저도 사람이니까 이만큼 많이 그냥 유명해지고 하다 보니까는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고 따끔한 충고해 주시고 이렇게 또 이런 문자, 좋은 문자 주셔서 내가 그거에 답변해 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바쁘고 그런 척 전혀 하지 않고 실제 바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어깨에 힘 들어가는 거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저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방지하려면 여러분들이 저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 하나도 안 바쁘니까요. 미안해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더 겸손해져야 되겠다. 진정성 있게 해야 되겠다. 좀 까불지 말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드는 것도 사실이죠. 요거 들어가기 전에 요거는 나중에 그러면 요분 사례를 가지고 제가 하는 거를 실전 사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이게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진도대로 네트워크의 개념 5가지를 자가 측정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누가 누구를 체크하고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수평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는 뭐 아무 견제 없습니다. 여러분 양심에 맡겨서 내가 과연 진짜 이 5가지의 개념을 처음에는 내가 몇 점이 나왔었는데 양심적으로 내가 적다 보니까 3개월이 지나 지금은 나도 모르게 6점이 올라가 있네. 3점밖에 안 올라갔네. 그런 재미삼아도 한번 해보시는 거고요. 개념을 얼만큼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강의력이 틀려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틀려지기 때문에 제가 이건 시스템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세요. 이건 이제 나중에 크게 확대돼서 볼 건데 책에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5가지의 개념을 자교, 팀, 부복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는 아주 부족한 건 1점, 그 다음에 보통은 3점, 아주 양호한 거는 5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 란에다가 5점, 4점, 3점, 2점, 1점 이거 하고 난 이거는 거의 1점이야. 아주 부족해. 아직은. 그렇게 써놓은 다음에 했는데 요게 나중에 해서 여러분들 이거 처음에 이 책에 이게 나오고 제가 이거 강의한 지 오래됐거든요. 가끔 가다가 한 석 달에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그 순서가 그렇게 돼서 그때만이라도 한번 그런 거 있었지 그러고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랬을 때 3개월 단위로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라도 한번 장난삼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장난인가?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은 그때 내가 스스로 체크하기에도 16점밖에 안 나왔는데 19점 잘하면 20점 넘겠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요 표에 의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양심껏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3개월 단위로 한 번씩 이렇게 보고 그래도 몇 점 오르네. 내 스스로 평가한 건데도 그러면서 여러분도 한번 또 스스로 흡족해 하시고 그 정도 돼서 20점이 공교롭게도 20점만 넘으시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 강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개념 강의가 자영사업 그건 저는 1시간, 2시간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한 5분, 10분 정도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만 표현할 줄 아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거 자가 측정을 몇 번 해보시다 보면은 슬금슬금 늘어나는 거를 느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이 복지사업까지 다 왔어요. 전반에 종합으로 전부 다 말씀드렸어요. 자격팀 부부에게 대해서. 근데 이 개념을 알아야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개념을 모르고 시작하면은 나중에 진짜 개념 모르고 부지런하면 최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개념을 알고 부지런하는 게 최고고, 그러니까는 개념은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제 아셨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중에 상당 수준까지 가신 분이 있고, 김용화 팀장님은 처음부터 자기가 이거를 동영상을 그냥 이렇게 하다가 개념 5가지를 정리를 해서 팀원들한테 먼저 개념 강의를 갖다가 한 다음서부터 돌리기 시작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념 강의가 이렇게 중요한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근데 이 세상에 좋은 게 있으면 항상 나쁜 게 또 따르게 되어서 저도 이제는 이런 얘기 그만하고 싶은데 하도 여기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직급도전 배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 특히 이 개념의 가장 대척점에 있고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개념을 이해하고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직급도전, 배팅 문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왜 이게 직급도전 그 배팅하고 이 개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낱낱이 제가 파헤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실질적이지 않은 건 저는 그냥 이론적인 건 얘기 안 하니까 실질적으로 있는 얘기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자영사업 개념이 직급 도전 문화 이런 게 만약에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돼.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2줄밖에 없으니까 대실적은 내가 어차피 이렇게 갈 거고, 이쪽 아니면 2개 다를 해야 된다고 하면 내가 100만 PB 쏴줄게. 나머지 PB는 네가 맞춰서 가. 말은 그렇게 안 하든 아니면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100만, 200만, 150만 보통 그 정도에서 도와줄 테니까 나머지는 맞춰가라. 이런 식의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현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럼 그게 얼마니까 나는 그 반만 하면 되는 건가? 아니야, 반 정도 안 돼. 나도 소비자 그룹이 좀 있으니까 나머지 거를 해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나 제일 마지막에 정 안 되면 카드 긁어야지. 이렇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자영사업 개념의 의미가 됩니까? 남이 벌써 3분의 1 내지는 얼마를 갖다가 쏴준다는 거를 벌써 의지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의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자영사업 개념하고는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자영사업, 내가 내 동력으로 어떻게든지 소비자를 구축하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그 중에서 이 시스템 열심히 배워서 그분들이
또 다시 복제 개념대로 해서 또 소비자고 쭉 가다가 거기서 또 사업자도 나오고, 한 명이 나오더라도, 아니 5명이 나오더라도 5명 중에 4명, 5명 거의 다가 시스템에 안착이 돼서 간다는 게 낫지, 50명 나와서 5명 가고 10명에서 5명 나온 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누가 쏴줄 테니까 뭐를 의지한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자발적으로 갈 힘을 갖다 그 사람 다리를 분들어 놓는 짓이에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쏴줄게, 뭐를 내가 100만, 200만 해줄게. 그리고 거기서는 그 100만 PB에 한번 여러분들이 혹하고 200만 PB에 혹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나가시는지 아세요? 그런 거를 응했던 분들은 그 다음에 그 150만 쏴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다 해보니까 지금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제 한도는 이것밖에 없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이것밖에 없는데 쏘신 김에 그냥 뭐 50만 PB 좀 해주면 어떻게 해볼게요.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직급 도전 배팅의 가담자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가담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100만 PB, 200만 PB를 쏴준다는 거에다가 여러분들은 거기다 또 스폰서를 갖다가 그런 스폰서라고 또 그것도 겁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겁박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 협잡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 협잡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순간서부터, 가담하는 순간서부터 여러분들은 자영사업가로서 자발적, 의욕적으로 한다는 건 이미 물 건너간 얘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더 산 넘어 산이라고, 그 다음에 또 뭘 더 큰 지시가 내려오고, 그걸 갖다가 내가 따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게 되고,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지와 없이 지시, 뭐 어떤 사람은 명령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위에서 뭐가 내려왔대요. 뭐 프로모션이 내려왔대요. 그랬더니 그 프로모션이 뭡니까? 그랬더니 네트워크 회사는요, 자단에 본사에서 하던 뭐든 큰 프로모션이 걸리면 걸릴수록 네트워크 회사는 힘들어져요. 안 됩니다. 강력한 프로모션을 갖다 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원상으로 복귀하면은 그게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복원이 힘들어져서 많이 무너집니다. 아메이 제가 다이아몬드 했을 때도 그랬었거든요. 그랜드 프로모션이라는 게 그거였었어요. 아시는 분들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의존하고 이런 게 의존에 넘어가는 거, 가담자가 되는 것도 사실은 나는 이제 스스로 자영사업, 그들이 얘기하는 지시, 프로모션, 뭐 오다가 내려왔네, 뭐 이런 거에 여러분들은 종속 변수가 돼서 그냥 하느냐 마느냐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종, 지시 하느냐 왕따 되느냐 이 두 길로 가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절대로 자영사업 개념이 복제의 원본이 돼야지, 복제가 시작하든 말든 간에 원본이 돼야 되는데, 원본이 완전 그르친 원본이 되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그 이면에 갖고 있는 이런 개념적인 면에서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사업이라고 그래요. 근데 교육사업을 한다면은 뭔가 진짜 시스템을 배우고 진짜 원본이 될 만한 거를 갖다가 배워서 진짜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누구한테 얘기하고 이런 모든 거를 갖다가 배우는 거, 1분 스피치도 진정성 있게 그렇게 하는 거를 갖다가 배워야 되는데, 직급도전 배팅 문화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되면은 그 교육을 끌어가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뭐냐면은 PB밖에 없어요. PB를 이렇게 맞추는 거, 그게 머릿속에 들어온 상태에서 그분들이 주로 강의를 합니다. 그분들은 저기 세일즈 마스터 급도 강의를 못하게 할 겁니다. 세일즈 마스터 에이전트도 강의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에이전트일 뿐이지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또 사회에서도 나이 더 많고 더 유능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개념 빨리 알고 그런 분들이 강사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사업 개념은 그들은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그 상위 직급자들이라는 분들의 온통 머릿속에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이 직급을 맞추려면 이쪽에 PB가 어느 정도로 맞춰야 되고, 이쪽에 빈약한 쪽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고, 얼마나 쏘주면 따라올까 말까. 맨날 머릿속에 그게 딱, 개보도에 이게 딱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머릿속에서 강의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승전 직급도전으로 갑니다. 기승전 배팅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하고는 전혀 동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교육은 해서는 안 되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 안 들어야 되는 교육을, 그것도 교육센터니까 뭐 또 딴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듣고 있었던 거예요.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돼서 그 교육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담자가 돼서 그들을 따라가든가 아니면 왕따가 되든가. 지금 왕따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왕따가 되든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더 최악이죠. 이 좋은 애터미, 창업자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애터미가 아니고 세상에 없는 일을 갖다가 네트워크에 없는 일을 만들었는데 애터미는 좋은데 떠난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용히 살아시는 분들 뭐 등등들 다른 데를 가시는 분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선택은 그 세 개밖에 없어요. 왕따가 되시겠습니까? 가담자가 되시겠습니까? 떠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직급 도전이라는 베팅이라는 문화는 그 세 가지 초이스만을 남겨드려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육이요? 교육은 안 받는 게 낫습니다. 그런 교육은. 그게 무슨 교육입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교육은 진정성 있게 제대로 시스템에 있는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들 실력이 일취월장해지시고 그거를 또 자기 파트너들한테 진정성 있게 전수를 해서 또 서로 간이 또 그러고 스폰서가 파트너한테 배우는 경우가 무지 많아요. 이거대로 한다고. 여러분들 1분 스피치 파트너의 1분 스피치 듣고 스폰서가 분발하는 경우 무지 많습니다. 감동해갖고 또 액션5를 하면서 야 나는 횟수만 6년이지 저건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결단 의지가 강하고 저렇게 액션을 취할까. 오히려 거꾸로 배우는데 역전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두 줄 마케팅이라도 역전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육사업은 절대로 직급도전이라는 문화가 교육사업이라는 개념을 표방하고 어떤 것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건 완전 저희 시스템에서 얘기하는 교육사업하고는 정반대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팀워크 사업이라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팀워크 사업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상위 직급자들이 팀워크를 도모해서 전체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가 쉽게 얘기하면 그거 정치적인 유대감, 진짜 눈물, 감동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 머릿속에 뭐예요? PV 할당집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딱 보이는 순간 PV, 저 사람 능력에는 저거가 맥스야. 저 사람은 이렇게 하면은 카드 얼마 정도는 긁어갖고 온통 그 사람들 머리에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PV 할당치를 가지고 팀워크가 맞아질 것 같습니까? 그러면 PV 할당치를 100만 원을 줬는데 이 사람 능력은 10만도 안 돼요. 10만 하는데도 그냥 자빠지는 사람한테 그렇게 줬다 그러면 그게 팀워크가 맞춰지긴커녕 놀래 자빠지거나 싸움이 되거나 상처기가 난다는 표현도 누가 또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처가 난 다음에 직급도전 끝난다고 상처를 아무는 작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될 것 같아요? 이미 상처는 났는데? 우리가 저 애들도 아니고 어른들의 마음에 성인된 마음의 상처가 그것도 금전적으로 데미지를 입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그만뒀어요. 능력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은 PB 할당치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 있어봐야 카드 한도도 안 되고 안 돼. 이미 다 앵벌이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때리거든요. 그분들이. 절대로 팀워크라는 거는 직급 문화 속에서는 팀워크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있는 건 PV 할당치만 있어요. 그걸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왕따가 되느냐 떠나느냐 아니면은 가담자가 돼서 그들의 그 무리 속에서 같이 희낙낙하고 거기서 그 봉급받듯이 그것도 할당받은 만큼 또 다 가지고 가서 또 밤에 또 밤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낮에도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판교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해모임 48,000원에 사겠다고 많이 쳐주는 거라고 1000박스 얘기합니다. 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팀워크를 해치는 의의가 직급 거니까 개념상으로도 시스템하고 직급 도전 문화의 그쪽하고는 같이 이렇게 섞일 수가 있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개념 한두 개가 깨지는 게 아니고 다 깨지거든요. 자, 그러면 프로모션 개념에는 또 직급 도전이 왜 또 여기하고는 개념이 안 맞냐면은 직급 도전하는 그 배팅 쪽에서는요, 그쪽에도 그 중에서도 아주 프로모션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굉장히 판매도 잘하시고 전달도 잘하시고 그런 문화 속에서도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걸 어떻게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키운다는 조건으로 키워요. 그래서 모자란 거 더 채워서 빨리 직급 상승을 시켜놓고 그분이 봐라 이렇게 성공하지 않냐 그렇게 내서 옵니다. 그 사람의 거기에 당사자의 경우에는 직급 상승되고 뭐 되고 조직에서 강의 세우고 막 이렇게 하고 감동 스피치 시키고 그러니까는
손해볼 거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나 빨리 직급 상승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담자를 또 가담자가 되는 겁니다. 실제 그럴 의사가 없는 분인데도. 근데 우리 이 시스템 도전 쪽에서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그냥 당연히 리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팀워크로.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용의 상대가 되지 마시고 진정한 리더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모션 사업에서도 직급 도전 문화는 디딜 때도 없을 뿐더러 디딜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1, 2, 3가 다 이런데 복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질러 가는 거 복제, 카드 긁어서 가는 게 복제가 일반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걸 해야 될 복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도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그 직급 도전하시는 분, 그쪽 문화에 있는 분들도 죄 없는 분은 많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냥 그게 그건지 알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따가 발표할 그런 사장님들 또 이영균 총장님 같이 그러신 분들 격려 이런 거 그 총장님씩이나 돼서 저 다이아몬드밖에 안 된 사람 거를 갖다가 그냥 검증도 안 된 사람 거를 이렇게 열심히 다 들어갔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겠다고 하는 그렇게 또 파트너분들한테 열심히 들으라고 그렇게 계속 그 프로모션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짐으로써 그런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해서 그 직급 도전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스물스물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저는 네트워크를 21년 했는데 요 최근에 한 몇 개월 전에 듣긴 들었는데 그냥 한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나 보다 그러는데 직급이 깡패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네트워크 21년 하면서 직급이 깡패라는 얘기가 그게 뭔 얘기예요? 했더니 여기는 직급이 깡패예요. 그러니까 직급 도전 문화, 배팅 문화 쪽에서는 직급 완장 찬 사람이 완전히 깡패입니다. 뭐 세미나 티켓을 갖다가 있는 표도 없다 그러고 왕따들한테는 안 주고 제가 한두 번 들었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 그런 깡패 문화의 특징 혹시 일반 깡패들 있죠? 저 복들이라고 하는 깡패들의 문화가 뭔지 아십니까? 걔네들은 본전 없이 일을 합니다. 아무것도 드린 거 없어요. 그리고 돈은 많이 먹어요. 그래서 건달이라고 하잖아요. 하는 거 하나 돈 들인 것도 없이 아무것도 노력한 거 없이 오로지 그냥 깡짜 놓고 남 겁박 주고 그걸로 그냥 돈 버는 거니까 그것처럼 본전 한 푼 안 들이고 돈 버는 애들이 없어요. 그리고요 깡패 특징이 뭐냐면은 깡패 짓은 하되 절대로 노출돼서는 안 돼요. 왜냐면 노출되면 깜빵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직급이 깡패라는데 깜빵은 안 갑니다. 원칙에 어긋난 것뿐이니까 그 망을 피해서 깜빵 갈 일 없으니까 앞에서는 아닌 척하고 그리고 뒤에 가서는 은근슬쩍 그런 좀 앵벌의 대상이 오면은 문 닫아 걸고 들어가고 내가 200만 쏴줄 테니까 이건 이렇게 하고 뭐 PB가 이게 약하니까 세니까 요거만 하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갈 수 있고 그리고 따져보면은 이렇게 해서 그거 다 걷어다가 또 인터넷 업자한테 넘기면은 실제적으로는 봉급 150벌이는 되는 거 아니겠어?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영사업자가 아니고 봉급쟁이로 그것도 종으로 머슴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게 해피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뭐 방법 없겠지만은 전체 우리 이 애텀이 이 순수한 문화, 이 진짜 좋은 문화를 갖다가 다 망가뜨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깡패들은 또 속은 깡패이지만 겉으로는 꼭 사업가인 양 얘기를 해요. 그리고 꼭 자기가 무슨 리더인 양 그렇게 행사합니다. 사업가인 양, 건설 사업자 뭐 이런 것 같은데 그 이면에 있는 어두운 이권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그런 조직들을 다 그냥 물량적으로 모든 걸 해갖고 그런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그 다음에 깡패 두목의 특징이요. 옛날 깡패는 안 그랬다는데 요즘 깡패들은 아주 지능적으로 돈도 푼대요. 뭐 큰 직급 가가지고 돈 많이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돈 받아가지고 그걸 또 밑에다가 또 푼대요. 왜 이게 자영사업인데 자기가 노력해서 푼 돈을 갖다가 밑에다가 풀까요? 깡패 두목 행세를 하는 거죠. 그걸 받은 사람들은 또 90도 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냥 날조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직접 제가 그건 봤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는 시스템 쪽하고는 직급 도전 그쪽하고는 절대로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개념 지금 5개를 다 복귀하고 제일 유의하실 점은 직급 도전하시는 분들, 직급 도전 배팅의 문화가 속에서 있는 분들하고는 여러분들이 같이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유념하셔서 여러분들 스스로 홈 미팅을 하시든 정 안 되면은 똥이 뭐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다는 개념으로 그냥 그렇게 하시든 그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요거 얘기 좀 마지막으로 이제 요 얘기를 할게요. 좀 안 좋은 부분을 얘기했어요. 처음에 좀 자가측정법 얘기하고 그다음에 좀 안 좋은 직급 문화가 제일 우리의 걸림돌이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거 지금 조금 좀 좋은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 드렸고요. 요거는 좀 반대로 좀 좋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궁금하신 얘기도 할 거예요. 자, 개념 강의하고 뭐 이런 강의 하니까 그런데 내가 또 직접 강의도 열심히 듣고 끄떡끄떡도 많이 했는데 내가 직접 하려니까 힘들어요. 그 사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동의를 구했어요. 그래서 오픈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하고 이름 안 나오나? 조그맣게 보이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다 오픈해도 됩니다. 그래서 페이 해주셔서 제가 그냥 다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먼저 정말 감사합니다. 천안 한마음센터에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39살 문순옥 팀장입니다. 201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진행 중이며 중국 파트너분을 통해 중국 시장을 목표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란 회사의 비전 등등등 회장님을 통해 희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지만 15년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지냈던 터라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도 경험도 없어서인지 10개월 되는 시점부터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뭔지 모를 답답함이 몇 개월째 저를 누르고 있던 차에 저희 스폰서님께서 허민정 팀장님 강의를 소개해 주셨고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까지 3번 팀 미팅을 했는데 답답함이 뻥 뚫린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집콕하게 되면서 청량리 에이스 센터 강의 약 55편을 순서대로 다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제가 강의를 토대로 시스템의 중요성, 1분 스피치, 액션5 성공의 8단계 등등 네트워크 유래, 원칙, 개념, 기초 사업 설명, 개념까지 만들어 놓고 코로나가 안정되면 파트너들에게 교육을 진행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이 오픈되면서 생각보다 일찍 교육을 진행해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육은 주 1회 3시간을 강의해줘야 합니다. 대상, 한국적을 가지고 계신 중국인 3분, 여자분, 이 중 2분은 애터미란 회사와 제품에 대한 확신은 있고 사업에도 결단은 하신 상태이지만 회사 제품 마케팅 플랜 등 기본도 아직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난주 첫 강의가 있어서 시스템 없이 사업해온 저의 사업 과정을 짧게 얘기해주고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함에 대해 강의해줬고 다른 중국분 가로치고 저랑 비슷한 시기에 사업하기 시작한 분으로 중국의 사업 파트너 두신 분이며 전반적으로 다 알고 계신 분 그 한 분께서 비전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전문 강사도 아니고 실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순서로 교육을 진행해 드려야 할까요? 정말 바쁘시겠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꼼꼼하게 5번이고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지 이분이 도움이 될까? 저는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성공해야지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그 시스템이 공연불이 되지 않고 사실로 입증이 되기 때문에 전 저 좀 도와달라고 오히려 거꾸로 얘기를 했어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서로 윈윈하는 거죠. 뭐 굳이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4시에 통화하시죠. 그래갖고 4시 정각에 같이 한 30분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인사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전 시스템의 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으로만 얘기해서 이분이 이렇게 했어. 그러면 한 번 3시간짜리 강의를 해서 기본적인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그 다음 또 3시간짜리를 또 해야 되는데 지금 구성원은 2분은 말로는 사업에 대한 그거는 결단했는데 마케팅 플랜도 모르고 회사도 잘 모르는데 제품 좋다는 거 정도만 안다는데 근데 사업은 하겠다고 결단하셨대요. 그러니까 그건 결단이라고 보기 힘들고 한 분은 여기 팀장님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한 중국분인데 한국말 다 하는 한국의 귀한 분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비전 강의를 해줬다니까 그분은 거의 비슷한 계열이겠죠. 그러니까 2분의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 그냥 사업은 될 것 같으니까는 뭔가 찾던 사람이니까 하겠다는데 그 네 분이서 어떻게 하겠느냐. 첫 번째는 그냥 얼떨결에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하려니까 깜깜합니다. 알기는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풀어놓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하도 깝깝해서 수십 번 망설이다가 시간 없으신 분 그리고 몇 번을 그러시다가 전화가 오셔서도 몇 번은 죄송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전혀 그러지 마시라고 아까 저 초대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답을 제가 아주 명쾌하게 드렸습니다. 저는 자신 있고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김용화 팀장께서 그때 얘기한 거 거기에 저도 거꾸로 제가 놀란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는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리고 사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처음에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첫 강의 때 어떻게 그걸 테마로 잡았는지 저도 굉장합니다. 자기가 여태껏 헤맸던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 얘기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두 번째가 돼요. 두 분은 아직 자세히 모르지만 그냥 뭔지 모르지만 자당하게 결단을 하셨대요. 결단까지는. 그 다음에 한 분은 뭐 결단 꿈에서 비전까지 얘기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기성사업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네 분이랍니다. 한 분 정도는 더 추가할 수 있대요. 다른 한국 분을. 그럼 5명이라고 있고요. 5명이 이렇게 모여서 해서 그 다음에 팀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제 거를 그렇게 55회차를 갖다가 다 보고 지금 다 정리까지 하시고 이제 코로나만 풀리면 하겠다고 그렇게 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영사업, 자교, 팀프복 5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사장님이 강의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해는 했는데 그러니까 사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해하신 대로 저처럼 자영사업 하나 가지고 2시간씩 못 떠듭니다. 1시간 이상씩 이렇게 떠들 수 없어요. 그 개념 가르치는 게 강의가 굉장히 어렵다고 전번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쉽게 얘기한다고 얘기하는데 제 거를 다른 리더분께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거 굉장히 어렵다고 옛날부터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이 돼서 그런가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대로 그럼 정 못하면은 자영사업에서 자발적이고 의욕적인 것만 측정이 가능할 정도가 되고 그것만 분명히 머릿속에 심어졌다 그러면 그건 자영사업가예요.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뭐 딴 거 없어요. 4글자. 결단 그러니까 대가집을 딱 4글자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 뭐죠? 행동유발. 이 교육을 배워서 행동유발에 도움이 되겠느냐? 행동유발을 시킬 수 있겠느냐? 행동유발이 되겠느냐만 됐다 그러면 그건 교육사업의 개념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팀워크사업. 1분 스피치의 의미를 아는 정도가 됐다 그러면 그건 팀워크 개념 아시는 거예요. 그것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또 얘기했던 프로모션. 눈만 뜨면 여기 자랑 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복제사업은 그걸 아울러서 아까 제가 종합해서 얘기해 줬던 거. 그것까지만 다 해주는데 한 20분, 5가지의 개념을 20분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해본 적은 없는데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도 많이 공부를 해서 정리해 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해하신 대로 보고 읽으셔도 되고요. 아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한대요. 그러면 그게 순서입니다. 자, 김용화 팀장님이 그렇게 했듯이 처음에 자기가 이걸 혼자서 공부한 다음에 5가지의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그렇게 이 5가지의 개념이 중요해요.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념은 개념이야. 개념 괜히 추상적이고 어려운 것 같아. 아닙니다. 우리 사업은 희한하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5개의 개념이 5개 사업하는 방법입니다. 몇 번 얘기했지만은 자영사업의 개념을 아셨다 그러면 자영사업가답게 일하시면 됩니다. 자영사업가답게 뭐예요? 자발적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것만 내가 그런다고 그러면 그분은 자영사업. 교육 행동 유발하는 교육이 하느냐? 직급도전 같은 거 얘기해갖고 행동 유발이 됩니까? 거기 따르는 사람들만 카드 긁는 게 행동 유발이 행동한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행동 유발은커녕 떠나요? 왕따 돼요. 그게 무슨 행동 유발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제대로 액션 5고 뭐 이렇게 갖고 떠듬이라도 누구한테 가서 자신감 있게 얘기해서 한두 번 성공하니까 또 이렇게 가서 그게 되느냐? 행동 유발이 가능하게끔 교육이 이루어지느냐?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팀워크는 아까 1분 다 얘기했잖아요. 프로모션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20분 정도 아니면 30분 정도 가능하겠습니다.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럼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30분 그게 끝났다고 쳐요.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센터 미팅 돌리십시오. 중국분 그 두 분도 한국말 잘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결단은 했다 그러면 결단까지 가고 나서부터는 바로 센터 미팅 들어가라고 제가
강의 중에도 몇 번 얘기했어요. 결단이 안 된 분을 여기다 넣으시면 안 돼요. 꿈만 지금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단이라도 하신 분이 다 결단까지 갔다 그러면은 거기에, 왜냐면 결단을 했기 때문에 대가 지불이 결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고 결단을 했대요. 그러니까 했다 그러면은 그 사업에 따르는 어떠한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마음이 이미 섰다는 얘기예요. 대가 지불의 의미는 모르시는 분들 같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그분들, 그러니까 자, 이 센터 미팅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게 이게 시스템이고 중요성을 먼저 얘기했다니까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강은 감 잡히세요. 세 번째 3시간은 그때는 풀로 센터 미팅 하십시오. 거기에 주제 강의, 문선욱 팀장님이 생각하는 오늘은 뭐에 대해서, 오늘은 기초사업 설명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분들이 그걸 잘 모르신다니까 그걸 놓고 센터 미팅 계속 1시간 반 정도, 2시간, 초보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1분 스피치 하는 요령도 다 가르쳐주고 하려면 한 2시간 이렇게 해서 하면은 3시간 앞뒤 안내 해주면서 또 다른 거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근데 자, 요번서부터 자격증 부복 5개의 개념을 50분이 되든 20분이 되든 사장님이 이해하신 대로 얘기하고 바로 잠시 쉬었다가든 그냥 들어가시든 센터 미팅 아시죠? 오픈 멘트하고 주제 강의하고 1분 스피치하고 클로징 멘트까지 하는 거, 그거를 이제서부터 1회차가 돼서 계속 끌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더니 확실히 아셨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제가 이거 오픈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부탁한 게 있어요. 이분이 저한테 먼저 부탁한 거니까 저도 이제 거꾸로 부탁한 게, 사장님이 진행 과정을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필요에 따라서는 잘 됐으면은 잘 됐고 뻔하니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공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든지 그러시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확실히 알아듣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도 기대되는 바가 많습니다. 오늘 개념 강의를 다 끝내고요. 제 우려되는 직급 도전 문화하고 상승되는 부분까지 다 얘기하고, 이런 또 저한테 상담 사례가 있어갖고 오픈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인 상담이 돼서 그거 다 시스템에 관련된 상담이, 제가 뭐 감히 무슨 개보도 상담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저는 물어봐도 모르고 알아도 하지도 않을 거고, 근데 시스템에 관련된 거는 이렇게만 하시면 되고, 아마 여러분들 다른 분들이 저한테 뭐 하더라도 거의 수순이 이런 식의 답이 나올 겁니다. 어느 정도만 이해하셨으면은 센터 미팅 과감하게 돌리십시오. 여러분들 안 해봐서 좀 그런 건데 한 번 해보면은 2번, 3번 하면 필이 와요. 한 4, 5번 해서 언제 갑자기 필이 이거면 되겠다 하는 그때가 4번째, 5번째 올지 7번째 올지 3번째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그 필이 올 때까지는 빨리 도전해서 그냥 센터 미팅 돌리는 게 시스템 도전이에요. 시스템 굴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 개념, 대단원의 그 개념 5 한 10회에 걸쳐서 그거를 오늘 마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곧 그 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거의 95% 이제 수정 단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르면 한 열흘 내로 책이 아주 그냥 두껍게 350쪽 정도로 돼서 두꺼운 거, 이거 한 권이면은 제가 여태까지 한 거 하는데, 순서도 제가 지금 애터미 캐슬 한 거에서 조금 앞부분만 조금 서론 부분만 좀 틀리고 거의 그 순서에 맞게끔 지금 책을 제작해서 한 빠르면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지금 제가 한번 더 여기 유튜브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거를 옆에다 놓으시고 제 강의에서 이게 동영상 좀 찾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찾아서 여러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아주 풍족한 결과를 얻는 그런 책을 놓고, 그렇게 해서 이 시스템을 빨리 익혀서 그릇된 그 직급 문화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서서히가 아니고 그냥 저렇게 해서 은은하게, 문화는 문화로 밀어내야 되니까 그런 사업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일조하겠고요. 그런 또 보람으로 동영상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